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지구에서 6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우리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성의 위성 유로파 깊은 바닷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외계 생명체 후보지 유로파의 신비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발견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로파는 목성의 네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크기는 우리 달보다 약간 작지만 그 안에는 지구 전체 바다의 2배가 넘는 물이 숨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잠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바다의 깊이가 무려 100km에 달한다는 거 아세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가 11km인데 말이죠. 유로파 표면은 영하 180도의 극한 추위입니다. 하지만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목성의 강력한 중력 때문입니다. 목성이 유로파를 잡아당기면서 생기는 조성력이 유로파의 내부를 계속 흔들어대고 이 마찰열이 바다를 얼지 않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바다가 무려 45억 년 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입니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시간보다도 길어요.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액체 상태의 물, 유기물, 그리고 에너지원이죠. 유로파에는 이 3가지가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물은 확실히 있고 유기물은 해성이나 소행성 충돌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에너지원입니다. 지구 심해의 열수분출공처럼 유로파 해저에도 화산 활동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어요. 2016년 허블 우주망 원경이 유로파 표면에서 200km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수증기 기둥을 관측했습니다. 이는 얼음 껍질에 균열이 생기면서 바다에 물이 분출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물기둥에서 염분과 황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유로파의 바다가 지구의 바다와 매우 유사한 화학적 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심해, 열수분출공 주변에는 태양빛 없이도 화학 에너지만으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유로파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유로파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주로 미생물 수준의 생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더 대담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45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진화가 계속되었다면 복잡한 다세포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로파의 바다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곳의 생명체들은 화학 에너지나 지열을 이용해 살아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의 심해, 생물들처럼 생물 발광을 하는 생명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유로파의 깊은 바다에서 신비로운 빛을 내며 헤엄치는 생명체들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가능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의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이미 우주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2023년 제임스 웹 우주망 원경이 유로파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검출했습니다. 이는 유로파 내부에서 활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유로파 표면의 얼음에서 과산화수소가 발견된 거예요. 이는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산소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NASA의 갈릴레오 탐사선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유로파의 자기장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전도성이 높은 염수 바다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로파의 해저 지형이 지구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저 산맥, 깊은 골짜기, 그리고 열수분출공까지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최근 발견된 유로파 표면의 혼돈 지형입니다. 이는 바다의 대류 현상이 얼음 껍질을 뚫고 나오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바다와 표면이 서로 물질을 교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NASA는 2024년 유로파 클리퍼 미션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를 47차례 근접 비행하며 자세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야심찬 계획이 있어요. 유로파 랜더 미션은 실제로 유로파 표면에 착륙해서 얼음을 뚫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도 JUIC 미션을 통해 목성 시스템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유로파뿐만 아니라 다른 얼음 위성들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크라이오보 CRYOBOT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핵에너지를 이용해 얼음을 녹이며 유로파의 바다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30년대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유로파 바닷속 생명체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 유로파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이 우주에서 흔한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태양계만 해도 유로파, 엔켈라두스, 타이탄 등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개나 있거든요. 철학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의학이나 생명공학 기술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만약 유로파의 생명체가 지구와 전혀 다른 형태라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유로파의 신비로운 세계와 그곳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외계 생명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6억 킬로미터 떨어진 유로파의 바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헤엄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발견의 순간이 곧 다가올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주 탐사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